사람을 오래 겪어봐야 안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몇 번의 만남, 몇 마디 말, 아주 사소한 반응만으로도 그 사람의 방향은 이미 드러난다. 대부분은 그 신호를 보면서도 애써 무시한다. 괜히 예민해 보일까봐, 괜히 까칠해 보일까봐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렇게 자기 직관을 배신하는 순간 관계는 이미 기울기 시작한다. 냉철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감정보다 관찰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그는 말의 내용보다 말이 나오는 태도와 맥락을 본다. 약자를 대하는 방식, 계산이 개입되는 순간의 표정, 사소한 약속을 대하는 무게감 같은 것들이다. 화려한 말은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지만 일관성은 연출하기 어렵다. 니체는 인간을 이해하려면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반복하는지를 보라고 했다. 반복은 본성에 가깝다. 순간의 실수는 변명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태도는 변명할 수 없다. 냉철한 사람은 한 번의 실수에 매달리지 않지만 세 번의 반복에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일상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무례함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태도가 되고, 처음에는 농담처럼 넘겼던 무책임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곤란하게 만든다. 대부분은 그때 가서야 처음부터 그랬지라고 말한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을 꿰뚫는 눈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회피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 좋게 보려는 욕심, 관계를 잃고 싶지 않은 두려움, 혼자 남기 싫은 불안이 판단을 흐린다. 냉철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기만을 멈추는 힘이다. 말보다 빠른 판단은 직감이 아니라 외면하지 않는 관찰에서 비롯된다. 사람을 꿰뚫는 눈을 가진 이들은 공통점이 있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판단을 대신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누군가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하루의 기분을 맡겨버리고 그 기분으로 상대를 해석하고 결론까지 내려버린다. 문제는 그 해석이 거의 항상 자기 상처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을 욕망과 충동에서 찾았다. 감정은 생각보다 논리적이지 않고 대부분은 자존심과 결핍에서 비롯된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이유도 실제 공격의 강도보다 내 안의 결핍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이다. 냉철한 사람은 그 지점을 먼저 의심한다. 상대가 아니라 자기 반응을 살핀다. 감정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늘 손해를 본다. 화가 난 상태에서 내린 결정, 서운함에 밀려보낸 메시지, 인정받고 싶어서 던진 과한 친절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후회로 남는다. 반면 냉철한 사람은 시간을 사용한다. 바로 답하지 않고, 바로 판단하지 않고, 최소한 한 번은 거리를 둔다. 그 짧은 간격이 관계의 방향을 바꾼다.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휘둘릴수록 인간은 불행해진다고 보았다. 타인의 기분, 평가, 태도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조절할 여지가 있다. 냉철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는 능력에 가깝다. 지금 화가 났다라고 인식하는 것과 나는 화난 사람이다라고 동일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일상에서 보면 더 분명하다. 회식 자리에서의 무례한 농담, 메시지 답장이 늦어지는 상황, 애매한 태도로 거리를 두는 사람들 앞에서 대부분은 감정으로 먼저 움직인다. 그러나 냉철한 사람은 그 순간에도 계산한다.
이 반응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순간의 감정 배출일 뿐인가. 사람을 꿰뚫는 눈은 타인을 읽는 능력이기 전에 자기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관찰은 왜곡된다. 감정을 다룰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의 본질이 보인다. 사람에게 가장 자주 배신당하는 이유는 상대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키워낸 기대 때문이다. 우리는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그려놓은 뒤 그 그림과 다르게 움직이는 상대를 보며 실망한다. 냉철한 사람은 이 과정을 아주 일찍 끊어낸다. 그는 관계를 낙관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대신 가능성의 범위를 넓게 둔다. 친절할 수도 있고 계산적일 수도 있으며 지금은 좋지만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현실 인식에 가깝다. 인간은 환경과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로 두기 때문에 변화가 생겨도 충격이 적다. 니체는 인간을 도덕적 이상이 아니라 힘의 방향으로 이해했다.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쉽다. 냉철한 사람은 이 점을 인정한다. 그래서 말보다 이해관계를 보고 감정 표현보다 선택의 흐름을 본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순수한 호의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득이 되는 위치인지 구분하려고 한다. 일상에서도 분명하다. 프로젝트가 잘 풀릴 때는 모두가 협력적이지만 책임이 무거워지는 순간 태도는 달라진다. 연애 초반에는 배려가 넘치지만 관계가 안정되면 본래의 습관이 드러난다. 냉철한 사람은 초반의 열기보다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태도를 더 신뢰한다. 기대를 줄인다고 해서 관계를 차갑게 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과도한 기대를 덜어내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작은 성의에도 과장 없이 감사할 수 있다. 실망이 줄어들수록 감정 소비도 줄어든다. 냉철함은 상처를 막는 방어가 아니라 기대를 조절하는 기술이다. 사람을 꿰뚫는 눈은 희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줄이는 데서 시작된다. 기대가 적을수록 판단은 선명해진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듯한 말을 할 수 있다. 책임을 말하고 배려를 말하고 진심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삶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선택이다. 냉철한 사람은 대화를 들으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의 선택 기록을 함께 본다. 그가 위기에서 무엇을 택했는지, 손해를 감수한 적이 있는지, 유리한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억해둔다. 대부분은 말에 설득된다. 부드러운 어조, 논리적인 설명, 진심이라는 표현에 마음을 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다. 그 사람이 반복해서 선택한 방향이 곧 그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순간의 말은 상황에 맞춰 조정되지만 선택은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동시에 반영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의 방향에서 찾았다. 의지는 결국 행동으로 드러난다. 누군가가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늘 당신을 후순위에 둔다면 그 말은 진심일지라도 우선순위는 아니다. 냉철한 사람은 이 간극을 놓치지 않는다.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본다. 일상에서 쉽게 보인다. 바쁘다는 이유로 약속을 반복해서 미루는 사람, 공정함을 말하면서도 자기 이익 앞에서는 침묵하는 사람, 팀워크를 강조하지만 책임이 생기면 한 발 물러나는 사람. 이 모든 장면에서 말은 유지되지만 선택은 달라진다. 냉철한 사람은
그 차이를 기록한다. 이 태도는 관계를 더 명확하게 만든다. 괜한 오해를 줄이고 과도한 기대를 줄이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인다.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행동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신뢰는 설명이 아니라 축적된 선택 위에 쌓인다. 사람을 꿰뚫는 눈은 화려한 문장을 넘어 조용히 반복되는 선택을 읽어내는 능력이다. 그 능력이 생기면 배신은 줄어들고 판단은 빨라진다. 사람을 오래 겪다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다치고 이유를 말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는 경우다. 대부분은 그 감각을 예민함으로 치부하고 넘겨버린다.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압박, 괜히 까다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신호를 덮어버린다. 냉철한 사람은 그 불편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지만 감각을 무시하지도 않는다. 왜 이런 느낌이 드는지 조용히 분석한다. 대화의 흐름이 늘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지, 존중의 균형이 맞지 않는지, 미묘하게 경계를 넘는 말이 반복되는지 차분히 되짚는다.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은 대개 반복된 작은 무시에서 비롯된다. 에픽테토스는 외부 사건보다 그것을 해석하는 태도가 인간을 괴롭힌다고 보았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판단 능력을 신뢰하라고 했다. 냉철한 사람은 감정적 과장은 경계하지만 반복된 불쾌함을 스스로 설득해 없애지 않는다. 그는 내가 예민한가라는 질문보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가를 먼저 묻는다. 일상에서도 분명하다. 사소한 농담이라며 선을 넘는 말이 계속 이어질 때, 부탁을 가장한 강요가 습관처럼 반복될 때, 도움을 주고도 늘 미안한 사람이 되는 구조 속에 있을 때 몸은 먼저 반응한다. 어깨가 굳고, 표정이 굳고, 말수가 줄어든다. 냉철한 사람은 그 신체 반응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감정의 과장이 아니라 경계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사람을 꿰뚫는 눈은 거창한 분석에서 나오지 않는다. 반복되는 불편함을 합리화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는 습관을 멈출 때 비로소 상대의 본질이 선명해진다. 불편함을 인정하는 순간 판단은 이미 절반 이상 완성된 것이다. 사람을 꿰뚫는 눈을 가진 이들은 모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쉽게 얽히지는 않는다. 대부분은 친밀함을 빠르게 쌓아야 안정감을 느끼고 속마음을 공유해야 관계가 깊어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속도가 빠를수록 판단은 흐려지고 감정이 먼저 투자될수록 후퇴는 어려워진다. 냉철한 사람은 관계의 초반에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호의는 베풀되 핵심은 보류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야 일관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하되 그로 인해 생길 고통까지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순간의 친밀함이 가져올 장기적 부담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감정의 비용을 치르게 된다. 거리는 무관심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를 더 정확히 보기 위한 장치에 가깝다. 너무 가까우면 장점이 과장되고 너무 멀면 단점만 보인다. 적절한 간격이 있어야 말과 행동을 균형 있게 읽을 수 있다. 냉철한 사람은 그 간격을 의식적으로 관리한다. 필요 이상으로 매일 연락하지 않고 모든 고민을 공유하지 않으며 상대의 기분에 따라 하루의 리듬을 바꾸지 않는다.
일상에서 차이는 분명하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모든 계획을 맡기는 사람과 일정 부분만 공유하며 흐름을 지켜보는 사람의 결과는 다르다. 전자는 작은 실수에도 크게 흔들리지만 후자는 상황을 조정할 여지가 남아있다. 거리는 선택지를 남긴다.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은 곧 주도권이 있다는 뜻이다. 사람을 꿰뚫는 눈은 감정적 밀착에서 나오지 않는다. 한 걸음 떨어져 관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구조가 보인다. 가까워질수록 냉정함을 잃는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의존에 가깝다. 냉철함은 차단이 아니라 조절이다.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볼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는 능력이다. 사람을 꿰뚫는 눈을 가진 이들이 특별히 차가워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화를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분노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화가 나는 순간 곧바로 반응하고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결론을 내리며 상대에게 자신의 상처를 이해시키는 데 에너지를 쏟는다. 그러나 그렇게 표출된 분노는 대개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관계의 균열만 키운다. 냉철한 사람 역시 분노를 느낀다. 다만 그 감정을 즉시 밖으로 던지지 않는다. 한번 멈추고 그 분노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구조를 본다. 자존심이 건드려진 것인지, 실제로 선이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기대가 어긋난 데서 생긴 반응인지 구분한다.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모든 분노는 정의처럼 느껴지고 모든 반응은 정당화된다. 니체는 힘이 없는 분노는 원한으로 변한다고 보았다. 즉시 터뜨리지 못한 감정이 쌓여 비틀린 방식으로 표현될 때 관계는 더 왜곡된다. 냉철한 사람은 분노를 오래 묵히지도 즉흥적으로 폭발시키지도 않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되 감정의 양을 과장하지 않는다. 그는 상대를 굴복시키기보다 구조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일상에서 차이는 뚜렷하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는 대신 그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짧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은 이후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반복을 줄인다. 반대로 참고 넘기기만 하는 사람은 속으로만 쌓이고 결국 더 큰 폭발로 이어진다. 냉철함은 침묵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에 가깝다.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니다. 다만 방향 없이 흘러가면 자신을 소모시킨다. 사람을 꿰뚫는 눈은 상대의 잘못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도 함께 본다. 분노를 통제할 수 있을 때 관계의 판도 역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 사람을 꿰뚫는 눈을 가진 이들은 쉽게 믿지 않는 대신 한 번 믿으면 오래 간다. 대부분은 감정의 강도로 신뢰를 판단한다. 오래 이야기했는지, 얼마나 솔직했는지, 얼마나 서로를 이해한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믿음의 깊이를 정한다. 그러나 감정의 밀도는 신뢰의 증거가 아니라 순간의 분위기일 때가 많다. 냉철한 사람은 신뢰를 감정이 아니라 패턴으로 본다. 약속을 지키는 빈도, 불리한 상황에서도 태도가 유지되는지, 이익이 줄어들어도 관계를 지속하는지 같은 반복된 장면을 기준으로 삼는다. 한 번의 감동적인 행동보다 5번의 평범한 일관성을 더 높이 평가한다. 화려함보다 안정성을 본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스스로를 미화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기준은 설명이 아니라 행동의 누적이다. 냉철한 사람은 상대의 자기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실제 선택의 흐름을 본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보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일상에서도 차이는 분명하다. 중요한 순간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이 평소에는 아무리 다정해도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태도는 기록으로 남는다. 반대로 표현은 서툴지만 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쌓인다. 냉철한 사람은 말의 온도보다 행동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관계의 무게를 조정한다. 이 태도는 배신을 줄인다. 기대를 감정이 아니라 자료 위에 세우기 때문이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다. 빠른 친밀감 대신 느린 검증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한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사람을 꿰뚫는 눈은 사람을 의심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신뢰를 줄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능력이다. 감정은 순간을 밝히지만 일관성은 시간을 증명한다. 사람을 꿰뚫는 눈을 가진 이들은 붙잡아야 할 관계와 내려놓아야 할 관계를 구분한다. 대부분은 관계가 어긋나도 쉽게 놓지 못한다. 함께한 시간, 투자한 감정, 주변의 시선,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결정을 미루게 만든다. 그렇게 미뤄진 시간은 결국 더 큰 피로로 돌아온다. 냉철한 사람은 감정의 잔여물보다 구조를 본다. 반복되는 무시, 계속되는 책임 회피,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배려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한다. 한 번의 다툼이나 오해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지만 같은 문제가 여러 번 되풀이된다면 그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 반복은 의도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수록 삶이 소모된다고 보았다. 타인의 성격, 가치관, 성장 속도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냉철한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한다. 상대를 고치려는 노력보다 내가 머물 위치를 조정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관계를 끝내는 순간에도 과한 설명이나 설득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일상에서 흔히 보이는 장면이 있다. 늘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 사과는 반복되지만 행동은 변하지 않는 상황. 중요한 순간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험이 쌓여가는 구조다. 대부분은 조금만 덜을 말하며 버티지만 냉철한 사람은 손익을 계산한다.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지 아니면 계속 소모시키는지 스스로 묻는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선택이다. 모든 인연을 지켜야 성숙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물러나는 결단이 자존을 지키는 방식이 된다. 사람을 꿰뚫는 눈은 상대의 본질을 보는 동시에 그 본질과 내가 맞는지 판단하는 능력이다. 사람을 꿰뚫는 눈의 마지막 조건은 타인을 읽는 능력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다루는 힘이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만 정작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에는 둔감하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버려질까 두려운 불안, 뒤처질지 모른다는 초조함이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이 감정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관찰력이 좋아도 결론은 왜곡된다. 냉철한 사람은 스스로를 먼저 분석한다. 어떤 상황에서 자존심이 과하게 반응하는지, 어떤 말에 유독 예민해지는지, 왜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는지 스스로 묻는다. 그 과정은 불편하지만 필수적이다. 자기 이해가 부족하면 타인에 대한 해석은 대부분 투사에 가깝다. 상대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결핍이 만들어낸 그림일 수 있다. 니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반복 속에 갇힌다고 보았다. 늘 비슷한 유형에게 상처받고 늘 같은 패턴의 관계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외부보다 내부에 있다. 냉철한 사람은 이 반복을 끊기 위해 감정을 기록하고 선택을 복귀하며 실수의 책임을 외부로만 돌리지 않는다. 자존을 지키되 자기 기만은 허용하지 않는다. 일상에서 차이는 분명하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누군가는 환경을 탓하고 누군가는 운을 말한다. 그러나 냉철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 과정에서 무엇이 미흡했는지 찾는다. 그 태도는 자책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분석에 가깝다. 감정은 느끼되 결론은 데이터 위에 올려놓는다. 결국 사람을 꿰뚫는 눈은 타인을 꿰뚫기 위한 무기가 아니다. 자신을 지키고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며 관계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기 위한 기준이다. 냉철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명확함이다. 명확함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단순해진 삶은 흔들림을 줄인다. 우리는 결국 사람 속에서 상처받고 사람 속에서 성장한다. 누군가를 완벽히 꿰뚫는 눈을 갖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대에 잠식되지 않으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핵심이다. 그 태도가 쌓이면 판단은 빨라지고 관계는 선명해지며 불필요한 소모는 줄어든다. 냉철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기술이다. 누구를 믿을지, 어디까지 다가갈지, 언제 멈출지 결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주도권이 돌아온다. 사람을 꿰뚫는 눈은 타인을 제압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이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길 바란다. 댓글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남겨도 좋다. 더 깊은 통찰로 계속 이어가겠다.